일단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무 우선권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아니 나 경선에 뽑아놓고 당 대표 주자로 뽑아놓고 주도권을 하나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건 당연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후보인 내가 주도해서 뭘 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합니다. 원래는 누가 되든 일단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무조건 힘을 싣겠다라고 했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는 내가 한번 주도권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당내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박혀 있고 권한 대행을 하고 있던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선상에 이렇게 이제 올라서면은 그 단일화 에너지를 갖다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후보가 그걸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3일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단일화 에너지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일화 한다 이런 겁니다. 단일화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한덕수나 김문수나 경쟁력 높은 사람이 결론은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걸 또 수용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정치적 결심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 압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상으로는 내가 후보인데 나도 이제 어렵게 당내 경선을 도했으니까 그렇죠. 나도 나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좀 올리고자 한다. 그렇지만 당은 이제 이 11일까지 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바로 플랜카드도 기호 2번 누구로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그 많은 유세 차량에 그럼 어느 후보 사진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렇죠. 사실상 이게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당의 입장으로서는 뭐 지금 현재 한시도 급하죠. 그렇지만 이런 또 정치적 상황이 있는 걸 감안해 가지고 네. 비록 뭐 그런 공식적인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이제 뭐 11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좀 더 당이 인내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거는 저는 최종적으로는 하리라 봅니다. 결심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말 끊어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됐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될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말이에요. 네. 제가 뭐 많은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고 많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 소신과 결심으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도 후보의 지위를 가지고 뛰어들려면은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를 해라. 네. 제가 오직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니까 그런 대응으로서 그 국가적 국민적 소임과 책무를 갖다가 또 이걸 또 버리고 또 조기 대선에 자기가 후보로 나서는 그 모양새는 비난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난 그럼 본인이 이재명 후보만은 안 된다는 정치적 그런 소신과 결심이 섰다면은 그 길은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가 만일 박혀서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선다 그러면은 누가 무소속 후보로서 자기가 그 많은 선거 비용하고 조직 인력 어떻게 다 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치릅니까? 결론은 기호 2번 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처음부터 난 뛰어들어라. 이 진흙탕 싸움이다. 이 경선은 부모 애비 자식 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셀럽이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까지는 됐지만 이게 대통령 되고 나도 보수의 가치인가 이념 철학이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통치권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갖다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기본 상식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참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 걸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도 3년을 갖다 그런 상황을 지켜봤으면은 난 누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저거 사단 난다 저거. 그냥 국민의힘 후보 경선대로 이건 한마디로 이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선의로 내가
우리 당원들의 뜻도 상당히 많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뭐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재명을 이길 바라는 그분을 알아요. 그거 알지만은 그 대상에는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 한덕수를. 그 권리를 갖다 박탈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나도 이길 수 있다의 근거가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국민의 지지율일 텐데 사실은 당에서도 한덕수 예비 후보를 지금 밀었던 이유가 결국은 지지율이잖아요. 누구를 넣어도 이재명 후보에 맞설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한덕수 예비 후보는 과거에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도 지금 상황이 뭔가 데이터가 바뀌었나요? 여론 분위기가 뭐 갑자기 훅 좀 붐업이 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제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금 현재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위한 그냥 불쏘시개로 자신이 선 거고 예. 그러려고 뭐 대통령 후보 경선에 그런 쓴 거 정신이 아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황금 연휴 기간 속에서도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오늘 아침 특히 동아일보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49.7을 가지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29.1이 나와요. 네네. 또 이제 상대적으로 한덕수 후보도 이제 30.8로 나오고 이재명 후보는 49.8. 이재명 후보의 뭐 이런 여론은 비슷해요. 49.7이나 8. 그럼 29.1의 김문수하고 한덕수의 30.8은 뭐가 1, 2%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핵심 이제 접근들은 단일화 한다. 단일화 하지만은 뭐 경기도지사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예? 장관하고 그리고 노사정위원장 한 4가 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뭐가 있냐. 나는 또 특히 민주화 운동 했다. 그리고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좌파의 어떤 뭐 그런 오히려 확장성은 본인이 더 있다. 좌파의 이렇게 뭐 얘기를 할수 그런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되려 이재명을 상대로 꺾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네. 자신감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우리 당에서 당신을 지지한 것은 한마디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그 단일화도 당신이 결론은 양보를 해라. 네. 그 방식은 여론조사다. 네. 이렇게 제시하니까 내가 하더라도 좋다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꼭 여론조사 방식만 가지고 하는 거냐. 빅텐트다. 여기에는 뭐 한교안 뭐 인숙 전 대표까지 기억신당 후보까지 다 포함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사실 아까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할 때 한덕수, 김문수도 후보 사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보면 10%포인트 정도인데 지금 중도층이 그 이상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누가 가져가냐를 서로 지금 경쟁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도 결론은 후보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실상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2017년도 당시 박근혜 탄핵 정부에서 그때 만들었어요. 네. 이게 홍준표 당시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대선 후보가 되면 그렇죠. 당무까지 당의 모든 네, 결정, 권한을 의사결정, 조직, 예산, 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 노에는 후보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그런 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일 후보와 이 작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후보 자신이 판단하고 결심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당은 애가 타더라도 지금은 김문수의 시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결심해서 한덕수 후보와 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뭐 협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니까 어떻게든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이게 당에서도 방금 하신 말씀을 다들 알고 있지만 직접 말을 못했잖아요.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단일화에 뜻 없으면 사퇴하라고 이 말하면서 이게 굉장히 격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인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내 직함이 뭡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네.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직접 우리 공당에 그냥 후보를 갖다 직접 그냥 이렇게 조정 개장해가지고 단일 안 할 거면 사퇴해라. 이거는 참 무시무시한 발언이 된 거죠, 결론은. 여기서 결정적인 감정이 이제 감정이 지금 발생한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 김문수 후보 만나더라도 아까 이건 형식이지 진척은 없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도 계속 급하다 하셨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결국에 과거에 이회창, 이인재 후보 그때의 상황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이 막장 드라마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갈 때까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까지 지금 다 보여주면서 과연 그러면은 이 보수 진영의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럼 조기 대선 전국을 맞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이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대선 전략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된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한심해도 이만저만 한심한 그런 처사가 아니죠 지금.